제16차 세계 한민족 통일 문제 대토론회가 2006년 11월 6일 브라질 상파울로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통일부 주최와 민주평통남미협의회 주관, 상파울로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 권영욱 총영사와 박동수 한인회장, 주성호 평통회장 및 교민단체장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50여 명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이라는 내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윤민섭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통일연구원 양재성 교수는 북한 정치, 사회 동향 및 북핵 상황의 영향에 대한 조사 자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북한의 정치, 사회 분야 동향과 북한 핵실험 동향,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론으로 얘기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현황, 경제 악화의 영향, 회복 조건, 자본 확대 노력, 최근 북한의 경제 제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로 이어진 시간에는 교민들의 질문 공세에 한국 정부에 대한 큰 관심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통일부 평화지구축 팀장입니다. 이번에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대토론회 때문에 상파울로를 방문했습니다. 이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대토론회는 1991년부터 우리 정부가 전 세계 700만 우리 동포들의 남북관계 또 대북 정책에 대한 통일 문제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듣고 또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16차 세계 한민족 통일 대토론회를 이번 남미에서 처음으로 상파울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계 한민족 통일 문제 대토론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양재성 통일교육원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통일교육원에서 20년 가까이 북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강의를 해오신 분으로서 상당히 전문가이십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체제 특성, 또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행해 주신 윤덕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윤덕용 박사님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한 10년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는 서울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북한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서 남미, 특히 브라질 상파울로로 올 때는 워낙 멀리 계시고 또 저희 서울 한국과는 정반대에 아주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특히 또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계실까 하고 상당히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토론회를 진행하고 나니까 이곳에 계신 교포들께서도 남북 문제, 특히 또 우리 조국의 평화라든가 안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토의 내용도 수준 있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사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열의도 많으시고 또 알고 계신 지식도 많으시고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6차 세계 한민족 이 통일 문제 대토론회를 주관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또 통일부를 통해서 저 차관보님까지도 참석하셔가지고 또 교수님 두 분하고 또 통일부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이 세미나를 이 남미의 그래도 대표적인 브라질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지하게 걱정이 됐었던 면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정보를 듣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면 하나 있다면은 홍보가 잘 되질 않아서 더 많은 분이 더 참석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좀
우리가 주관하면서 좀 실수한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정말 많은 그 교포분들이 정말 질문하시고 싶은 거와 또 새로운 정보를 직접 정부에서 듣는 어떤 기회가 평통히 마련하겠습니다. 그때는 많이 좀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토론회가 생각보다 참 좋네요. 왜냐면은 그래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주셨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 특별히 그 우리 북한에 못 사는 사람들을 포용해서 그들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그들을 도와가면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주는 건데 계속 주는 것을 뺏기는 형태로 가서 행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강탈당하는 식으로 이북을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라 적당한 방법과 여러 가지를 제재를 하고 일방적으로 도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거 요구하고 정식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기대감에 봐서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려움을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많은 점들을 배우고 느꼈고요. 하루빨리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저녁 만찬 시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한국 정책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었고 몇몇 교포들은 짧은 시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간이었던 만큼 많은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요일과 이른 시간 설정, 교민 중심지와는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해 많은 교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일부 교민들의 불만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문 언론의 무관심과 비협조에 대한 불만, 일부 교민 사이트 외에 따로 홍보가 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심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먼 발길에 홍보 경비 제한으로 인한 교민의 불참은 더욱 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 참여 정부로 인식되기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을 토론하던 빈자리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비춰진 현장에서 ETV 플러스였습니다. 대남 비방 방송은 제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급부로 대남 프락친 오히려 늘어나서 전국에 깔려있는 극진 좌파 세력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남한 정부를 붕괴시키려고 이북의 지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로 간첩을 잡았다는 국정원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그 대처 방안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번에 그 북한 핵실험 이후에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70% 이상이 75% 정도가 이제 그 잘못한 거다 하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 정도가 북한 핵실험이 잘했다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의외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우리 그 남한 사회 내부에서 이게 뭐 꼭 그 급진 좌파 세력이다 뭐다 이런 거 분류하기보다도 과거에 이제 그 흔히 이야기하는 운동권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어느 정도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이게 뭐 사실 체제를 정복하고 할 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나름대로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다양한 주의 주장 시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사실 그 간첩단으로 이렇게 국정원에서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공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장을 뭐 이걸 고발을 하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국민들이 어떤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통계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나올 것 예상돼가지고 좀 자료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민간 차원의 지원 합쳐가지고 8,557억 원입니다. 우리 원활 어떡하시면. 그 다음에 현 정부 2003년부터 금년까지 현 정부 들어서는 1조 4,446억 원. 그래서 토탈 2조 3,003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화폐 가격으로 이게 추적을 해가지고 발표하기 때문에 그 모든 돈이 또 지원하는 거에 착각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제가 아까 통계 말씀드린 것 중에 현금으로 지원된 부분은 일치 없습니다. 전부 현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료 10만 톤, 20만 톤 이게 지원하게 되면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북한이 아니고 우리나라 비료 회사가 제일 좋아합니다. 남해와 삼성전기 비료 회사 상당히 많거든요. 또 중소기업 비료 회사도 있고, 골고루 저희들이 비율을 정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북한으로 지원하는데, 그건 전액 구입과 수송비 이것은 전부 우리나라 비료회사, 선박회사에 돈을 들어가는 것이고, 북한으로 현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 물량만 북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정부 이후에 2조 3,003억 원이다. 이것이 또 혹시 인접 차원의 지원 이런 것이 핵개발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물량으로 갔기 때문에 쌀은 쌀, 비료는 비료, 아까 민간 차원에서 NGO들이 북한의 농업복지라든지 보건의료, 또 어린이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현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걸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핵개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북한 주민의 복지 사업에 쓰이고 있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여력을 좀 만들어서 또 핵개발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야 되는 그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